이제 저희 이제 주목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오늘 좀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. 바이오젠입니다. 바이오젠. 자, 일단 스티펠의 폴 매티스 애널리스트가 바이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제가 지난달 말쯤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.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 약물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주가가 아마 40%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후속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매티스 애널리스트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정말 강력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다만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젠이 임상 3상 결과를 9월 28일 날 발표를 했었죠. 그게 이제 레카네마비인데 이게 인지능 감소 속도를 20% 늦춰주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뇌부종은 2.8%, 뇌출혈은 0.7% 발생을 하면서 양호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40% 올랐던 건데 그 이후에 근데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좀 계속 좀 밀렸어요. 한번 그냥 발표하고 나서 40% 오른 다음에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약 10%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간밤에 한 6% 정도 다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매티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좋은 결과였다. 3상 결과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업화까지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런 리스크 그리고 좀 경쟁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이의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젠이 이번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게 1호가 아니라 이미 승인을 받아서 시판을 했던 게 있었죠. 에듀헬룸이라고. 근데 이게 사실은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여전히 뭔가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일단 매티스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습니다. 그리고 목표 주가도 223달러에서 299달러로 올렸는데 지금 바이오젠 주가가 거의 270달러 전까지 갔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한 1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근데 워낙에 좀 낮게 했다가 이제 더 높인 건데 뭐라고 했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신약 레카네마비 좀 경쟁사들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.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경쟁사로 꼽으라면 이제 이 속도가 좀 비슷한 바이오젠과 속도가 비슷한 게 스위스의 로슈사 얘네가 간테네루맙이라고 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연말쯤 공개할 예정입니다. 근데 아마 다음 달쯤 공개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는 로슈사의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앞서서 그 레카네맙은 그 인지능 기능 저하 속도를 27% 낮출 거라고 했는데 그 수치를 맞추지는 못할 것 같아라고 이제 좀 전망을 했습니다. 그동안 임상 이상이나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이 수치를 따라잡지는 못할 거야. 그런 점에 있어서 레카네맙이 더 경쟁에 우위에 있어라고 한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인데 도나네밥을 임상 3상 결과를 내년쯤에 발표할 것으로 이것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도나네밥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서 그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32%를 늦춘다고 했어요. 그러면 레카네맙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잖아요. 근데 그 성과는 좋지만 레카네맙은 그 부작용 수치가 좀 낮았어. 그래서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도나네밥이 성공을 하더라도 이제 상업적으로 이 레카네맙의 어떤 위치는 자리 잡을 수 있어 라고 좀 평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경쟁도 있다고는 하지만 괜찮아. 레카네맙 임상 3상 결과 너무 좋았어 라는 게 폴 매티스의 의견입니다. 근데 다만 좀 우려 요인은 분명히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CEO가 아마 교체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현재 CEO가 미셸 보나초스라는 대표인데 에듀헬름, 그러니까 그 실패작, 이걸 진두지휘했던 CEO예요. 그 기간이에요. 그러면서 지난 5월에 이게 실패로 끝나고 관련 생산 시설들도 어느 정도 철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리더십도 우리는 쇄신을 해야 돼서 그 교체한다는 얘기가 5월에 있었거든요.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그 미래 CEO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려 요인이었고 여전히 이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좀 있다. 하지만 분명히 이 치료제는 강력한 이익을 가져올 것인 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보고서를 좀 마감을 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자면 일단 투자 의견 분포를 보면
비중 확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와 비중 확대가 한 19명, 중립도 14명 정도인데 처음에 삼상 결과 나왔을 때 막 환호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좀 특히 제약사들 신약에 대해서는 다들 좀 신중한 건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데 다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9일 날 삼상 결과 이후에 투자 의견 추이들을 보면 이게 맨 아래 이제 빨간색 살짝 보이시잖아요. 그게 22일 날 나왔던 투자 의견이고 그 위에 이제 녹색 부분 자, 요 녹색 부분이 이제 다 상향을 하고 있는 요런 흐름들인데요. 이게 28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올리는 그런 흐름들, 추세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옆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목표 주가도 9월 28일 이후에 계속 높이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 이번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고 그래서 목표가도 올리고는 있는 뭐 이런 월가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점 요거는 좀 전해드립니다.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삼상결합도 언제 어떻게 되고 경쟁사도 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리스크 요인들 나온 것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뭐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릴 겸 해서 업된 요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